자, 이제 기초적인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는 걸 배워볼 거야. 즉, 지금 이제 집합 단원으로 들어가지. 자, 집합에서 첫 번째 한번 단원을 보자. 집합에는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대. 자, 첫 번째 집합의 뜻과 기본적인 포함 관계, 그러니까 집합 자체를 배우는 거지. 그 다음에 집합 사이의 연상 관계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명제를 배운대. 됐어?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 집합의 뜻과 표현이야. 첫 번째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 집합이라고 하는 게 집합이라는 게 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중요한 건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야. 맞지? 그 정하는 대상은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대상들의 모임이구나. 그런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원소라고 하는 건 마치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구성 성분 하나하나씩이지. 그래서 걔네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야. 집합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건 해당 집합의 원소가 되고 안 되고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한 기준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하게 대상을 정해줘야 돼. 대상이라고 하는 걸 정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정했을 때 그럼 되는 애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러한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한글로 쭉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자, 한번 예를 볼게.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면 돼. 첫 번째,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내가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맞지? 모임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1하고 2하고 3이지. 그래서 3보다 작은 자연수 얘네의 모임은 애초에 정확하게 우리가 1, 2, 3이 된다라고 얘기가 가능하지. 그래서 얘네는 집합이 돼. 집합이. 맞지? 자, 근데 밑에 뭐가 있어? 안 되는 얘도 그럼 한번 봐야겠지? 자, 안 되는 얘는 뭐냐면 큰 수의 모임 같은 거. 맞지? 큰 수의 모임. 큰 수의 모임이야. 자,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집합이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큰 수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명확해? 큰 수라고 하는 게 100이 큰 수인가? 맞지? 1000이 큰 수인가? 몰라, 우리는. 100이 큰 수인지 1000이 큰 수인지 몰라. 왜냐면 100의 입장에서는 1000이 커 보이지만 1억 입장에서는 1000은 작아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해준다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마치 큰 수의 모임은 크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마치 그 대상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마치 분명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가능하다고.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마치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됐나? 자, 그러면 그렇게 집합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집합이 되는 걸 안 되는 걸 봤잖아. 그렇게 구성된 집합 안에는 원소라고 하는 구성 성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 봐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 봐봐,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되고 그 집합 안에 구성 성분들이 1, 2, 3이지. 그래서 이 1, 2, 3 각각을 우리는 얘네 각각 1하고 2하고 3 얘네 각각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됐어? 일반적으로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A, B, C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맞지? 원소라고 하는 건 알파벳 소문자 A, B, C로 표현을 해. 맞지? 따라서 우리가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우리가 크게 라지 A라고 하면, 맞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일반적으로 소문자 A, B, C로 많이 쓴대. 지금 여기는 1, 2, 3으로 적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원소하고 집합을 했잖아. 그럼 둘 사이에 관계가 있겠지? 원소 A가 소문자 A,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즉 포함이 될 때 우리 A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기호 이렇게 나타내는데 저기 삼지창으로 한번 표현한대. 우리가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이 되면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현한대.
자, 맞지? 자, 그리고 원소가 아닐 때는 B는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뭐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 삼지창의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 끄면 돼. 자, B라고 하는 게 집합 A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삼지창 짝대기에 삼지창에다 짝대기를 이렇게 끄면 된다고. 자, 이 삼지창 기호는 원소를 뜻하는 영어 맞지? element의 첫 글자 1을 기호화한 거래. 자, 됐어. 밑에 두 번째 4에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대문자로 많이 쓴다 했지. 이 집합을 A라고 하면 양의 약수는 1, 2, 4가 있잖아. 그래서 1, 2, 4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삼지창을 써서 표현해주면 되는데 3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아니므로 삼지창에다가 이렇게 뭐 짝대기를 끄어서 표현을 해준다고. 됐어? 자, 두 번째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이야. 이러한 집합을 배웠어.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야. 맞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야. 근데 이 세 가지는 각각을 모두 다 알아두되 이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얘네들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둬야 돼. 도구들이야, 도구들. 집합을 나타내는 도구들. 자, 첫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의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자, 첫 번째 맞지? 한번 식을 적어볼까? 첫 번째 맞지? 뭐 원소 나열법이래. 나열법. 자, 한글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봐.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맞지? 나열하는 맞지? 방법이겠네. 있는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데 어떠한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나열을 하겠지? 자, 그러한 규칙을 한번 보자.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뭐 여기 있는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위에 같은 경우에 뭐 1, 2, 3 같은 경우에 이러한 상황을 중괄호를 써서 맞지? 깔끔하게 한번 적어볼까 처음에? 중괄호를 써서 1하고 2하고 3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집합의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됐어?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래.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옆에 한번 설명을 한번 보면 원소 나열법은 맞지? 집합의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할 때 다음을 주의한대. 이 세 가지 규칙이 있어. 우리가 중괄호 안에 원소를 넣되 이 중괄호 안에 그냥 마구잡이로 넣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규칙이 있겠지? 그 얘기야. 첫 번째,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아무 상관없대. 맞지? 1, 2, 3이 들어가거나 3, 2, 3, 1이 들어가거나 안에 들어가 있던 원소는 1, 2, 3이지. 그래서 크게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는 않는데 중복하여 2라고 하는 게 두 번 있다고 해서 1을 이렇게 두 번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2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 번 쓴다는 거 원소는 중복하여 안 쓴다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원소를 일일이 다 적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생략하고 맞지? 점점점을 사용해서 적는데 자, 보면 100 이하의 자인수 집합이라고 하는 건 1, 2, 3부터 점점점 해서 맞지? 점점점 해서 뭐 100까지 간대. 100까지. 그래서 이 사이에 여전히 1씩 커지는 규칙들이 맞지? 여기 있는 점 사이에서도 여전히 1씩 계속 커질 거니까 이러한 규칙이 적용이 돼서 이 사이에는 다 커지는데 상식적으로 100을 모두 다 적기에는 너무 칸이 뭐 원소 나열법도 시간 공간도 낭비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알아둬. 됐지?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자, 두 번째 뭐 조건 제시법이야. 자, 원소 나열법 두 번째 뭐 조건 제시법이야. 조건 제시법. 맞지? 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야. 자,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봐봐. 우리가 조건을 왜 제시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건 맞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건 다 일일이 나열을 해야 돼. 근데 원소가 점점점 많아지고 전체를 통과하는 규칙이 없다면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 그래서 결국 얘네를 만족하는 전체를 통과하는 뭐 조건 맞지? 얘네를 만족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너네가 직접적인 원소를 생성해 볼 수 있도록 소스를 주는 거야. 자, 얘는 일단 당연히 뭐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쓰고 이 집합 안에 들어갈 대표 원소를 하나 써.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x를 많이 쓰거든. 이 x라고 하는 건 이 집합을 대표하는 원소야. 그 다음에 중간에 바를 하나 끄어. 바를 세로로 하나 꺼서 이 뒤에는 x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으면 돼.
위에 1, 2, 3 같은 경우에는 x가 맞지? x는 뭐 3보다 그러니까 뭐야?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적으면 맞지? x바에서 1, 2, 3이 되겠지? 됐어? 자, 이렇게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조건을 쓰는데, 자, 봐봐. 아까도 나열했지만 원소 나열법은 직접 쭉 나열을 하는 거야.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 제시법은 이 글을 해석해야 돼. 맞지? 그래서 해석하다 보니까 너네가 이 글을 보고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항상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글을 볼 때면 가능하면 우리가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놓고 집합을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많이 해. 조건 제시법만으로 보면은 글이라서 너네 간편해 보이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 항상 이럴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얘를 돌려서 푸는 게 뭐 항상 내가 권하는 방법이야. 됐어? 자, 이제 3번은 벤 다이어그램이야.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이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림이거든. 다이어그램. 자, 어떻게 하냐면 지 위에 1, 2, 3 같은 경우에 A라는 걸 집합 기호로 표현하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묶음을 쳐. 이렇게 묶음을 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적으면 돼. 1하고 2하고 3하고. 자,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이래. 맞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호를 하나 쓰고 그 안에 들어간 집합의 원소들을 직접 이렇게 적어보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안에 원소들이 맞지? 요건 위에 거다. 조건 제시법이었지. 원소들이 갖는 공통적인 성질을 괄호 안에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이야. 자, 봐봐.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뭐 기본적인 집합 A에 대해서 1, 2, 3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되게 직관적이야. 직관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봐봐. 직관적이라고 하는 건 상황을 이해하기가 좋아. 이해하기가 좋지. 자, 이제 막 이렇게 다 적긴 적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냐면 한번 다시 적어보자. 1번 우리가 여기 1번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소 나열이야.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괄호 안에 원소를 쭉 적을 거야. 맞지?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괄호 안에 x에 대한 설명을 적으니까 얘를 해석하기가 힘들어. 맞지? 해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뭐 의미를 접근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 식을 글을 보고 해석하는 데가 버거운 경우가 종종 있어. 그리고 이게 안 와닿거든? 그래서 항상 이 글을 원소 나열법으로 쭉 한번 적어봐서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3번에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 나열도 직관적이지만 원소 나열은 일일이 숫자를 다 적고 적다 보니까 힘이 들어. 특히나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내지.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눈에 보이거든.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맞지? 다른 집합 사이에 집합과의 관계를 보기가 편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집합들 사이에 관계를 보고 싶을 때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이해를 하는 게 편해.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어느 거를 활용하는지를 항상 봐야 돼. 원소 나열법은 모두 쭉 나열할 때 나열하다 보니까 집합을 이해하기가 편해. 그리고 이것도 역시도 뭐 직관적이지. 자,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너무 많아가지고 원소를 쭉 다 적긴 힘들 때 조건으로 나열해서 이해를 하되 뒤에 있는 게 글이다 보니까 이해가 힘들어. 그래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하고 이걸 다시 원소 나열로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좀 더 편하다는 거.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집합 하나는 그림으로 이해하기 편하지만 여러 집합들 사이의 관계는 여러 집합들 사이가 섞여 있으면 원소 나열이나 조건 제시법으로 가기가 힘들어. 그러한 경우에는 주로 다른 집합 사이의 관계를 다룰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편해. 자, 옆에 설명에 조건 제시법은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맞지? 중괄호에 가로에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적고 그 다음에 원소들이 갖는 공통적인 성질을 적는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됐지?